안녕하십니까, 신영 선생님입니다. 자, 깔끔한 문학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세부 영역 강의들 중에서 문학 개념 강의입니다. 문학 개념, 그리고 이제 영역별 독해법, 그다음 문제 유형별 풀이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깔끔한 문학 강의가 있고 정밀한 독서가 있고 그다음 선택 과목 언어 매체 강의가 있고 그다음 화법 작문 강의가 있습니다. 자, 공통 영역 안에 여러분들 이제 문학하고 독서 영역이 있잖아. 그 중에서 이제 문학 강의예요. 알겠죠? 우리가 전체적인 국어 공부하는 틀 자체는 선생님 이제 커리큘럼상 첫 강의 그게 뭐죠?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국이공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의 틀을 잡은 거고 이제 영역별 세부 강의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문학 일단 이런 얘기를 먼저 할게요. 문학 공부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시험장에서 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근데 문학이 요즘 수능에서 뭐 약간 난이도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독서 영역에 비해서는 비문학에 비해서는 학생들이 많이 틀리진 않아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주로 문학 중심으로 국어 수업을 많이 진행해 왔기 때문에 비문학보다는 문학이 좀 익숙한 거죠. 그래서 수능에서도 보면은 오답률 상위 문제들에 문학 문제들이 별로 없었어. 그런데 이제 2022 수능부터는 공통 영역 안에 문학, 독서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살짝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문학 영역이. 왜냐면은 다들 그러거든. 비문학이 어렵다, 비문학이 어렵다. 다들 한 5년째 계속 그 얘기만 나와. 그러니까 아무래도 문학 쪽에서 난이도를 살짝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문학을 어떻게 공부하면 망하느냐? 본인이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내신식 학습. 이게 뭔지 알죠? 그러니까 딱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중간고사는 시는 요거, 소설은 요거, 고전문학에선 요거 나올 거야. 딱 가르쳐 주니까 그거 공부하면은 진짜로 그 지문이 나오잖아, 시험에. 이게 수능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이지. 수능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부한 그 작품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작품에 대해서 내신식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자습서식 정리 있지. 자습서에 나와 있는 식으로 작품 정리하는 애들이 많아요. 특히 EBS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시를 배웠어. 이제 주제, 소재, 갈래, 특징, 작가의 작품 경향, 이 시대의 문학 장르의 특징 막 이런 걸 공부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자습서에 써 있고 내신 공부할 때는 그게 어느 정도 먹혀요. 먹힐 수 있는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정해놓고 이 작품 열심히 공부하는 애가 시험 잘 볼 거야? 이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신의 평가 요소는 성실성을 평가하는 거야. 범위 정해놓고 누가 성실하게 그거 많이 공부했느냐. 근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 성실성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능은 이거야. 너네 이 작품 처음 볼지도 모르는데 네 스스로 이 작품의 내용을 분석해서 파악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내용을 지문에서 찾아낼 수 있니? 문학에선 요걸 묻는다고, 수능 문학에서는. 그러니까 내신 문학은 어느 정도의 교과서식 학습, 내신식 학습이 통하는데 수능을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이거지. 주제, 소재, 갈래, 특징 한 시를 1000작품을 공부한다고 해도 다른 작품 나와버리면 망하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공부한 것 중에 한 작품만 나와라. 요 마인드로 공부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신과의 차이점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관적으로 감상. 이게 문학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죠. 비문학은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문법에서도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문학에서는 유독 선생님 이 구절은 이렇게 보면 선택지 3번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왜 그러느냐? 엄밀히 말하면 문학 작품은 감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 이게. 특히나 시 같은 경우에 함축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수능에서 얘가 보면은 답이 2번, 얘가 보면 답이 3번, 얘가 보면 5번 그렇게 출제하면 출제위원 다 모가지예요. 잘립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 왜냐면 이게 논술형 시험이라면은 이 작품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감상한 바를 써봐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 문학 문제들이 다 객관식이란 말이야. 객관식, 객관이 뭐냐? 누가 봐도 답은 이거라는 게 이제 객관식이란 말이지. 근데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문학 작품들을 여러분들은 주관적으로 감상을 한단 말이지. 감상이 아니라 독해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주관적으로 생각하면서 시 읽는 애들.
자기 맘대로 해석하는 애들, 시를. 또는 뭐 소설도 자기 맘대로 구절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애들. 이런 애들은 공부를 많이 해도 점수가 안 나와, 문학 쪽이. 왜냐면 자기 생각에 의해서 문제를 푸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관적 감상이 되면 안 되는 거고 객관적 독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태도를 교정할 겁니다, 이 강의에서.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그냥 막 푸는 애들, 막. 그냥 문제 풀고 채점하고 그 다음 답안지 보고 뭐 이런 친구들. 뭐 기출 문제라든가 뭐 EBS도 마찬가지고 그냥 푸는 거야,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아,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묻는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보기박스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뭐 소설에서 소재의 기능, 소재나 배경의 기능을 파악하는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문제 유형별 풀이법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느냐에 대한 연구 없이 그냥 푼단 말이지, 문제를. 이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EBS. 문학 영역은 EBS가 중요한 게 맞아요. 올해부터는 50% 간접 연계로 바뀌었죠. 그렇다고 해도 EBS 수록 작품이 분명히 나오긴 나올 거야, 수능에. 한 두세 개는 나오긴 나올 건데 그렇다고 EBS 작품을 다 암기할 수 있느냐?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실려있는 작품들을 합쳐보면 약 150개가 넘을 거야. 그걸 어떻게 외워? 외울 수가 없잖아. 그런데 문학은 EBS야. 이게 머리에 꽂혀 있어가지고 EBS 작품 암기만 주구장창 하겠다 이거야. 특히 재수 N수생들 잘 들어요. 작년까지는 문학하면 EBS야 막 이랬었단 말이지. 그런데 올해부터는 50% 간접 연계다 이렇게 바뀌었잖아. 그러면 이제 EBS 작품만 주구장창 파고드는 거 그건 한계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N수생 알겠나요? 그러니까 문학 공부가 작년하고는 약간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작년에는 진짜 EBS 막 씹어 먹고 막 이랬었는데 올해는 약간 느낌이 달라졌다, 시험 자체가. 알겠나요? 그래서 EBS만 주구장창 암기해서는 안 되겠다. 본인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특히 이제 지금 현역 고3 학생들이 1, 2학년 때 국어 공부를 솔직히 평소에 꾸준히 하진 않지. 내신 앞두고 중간고사 앞두고 내신 공부 좀 하고 기말고사 앞두고 좀 하고 그때 보통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이젠 좀 바뀌어야 되겠다. 너를 개조해버리겠다. 알겠나요? 자, 그럼 문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 방향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이게 수업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일단 필수 개념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념어 학습이죠. 이게 이제 비문학 파트와 다른 점이 바로 이런 거죠. 독서 영역, 즉 비문학은 뭐 개념어 학습할 게 많지 않은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어들이 선택지에 등장을 하는 거지.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형상화를 통해 화자가 자신의 이렇게 했을 때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형상화가 뭐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뭐 서리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자신의 의지를 나타낸다. 서리적 표현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이런 건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개념 학습을 하되 중요한 건 살아있는 개념 학습이 돼야 된다. 역설법, 말 자체가 모순되었고 안 맞는 거 이건 알고 있는데 그 정의는 알고 있는데 막상 지문을 볼 때 역설법 구절이 있는데 애들이 그걸 못 찾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역설법이 뭔지는 알아. 반어법도 뭔지는 알아. 근데 생소한 작품을 만났을 때 읽으면서 그 부분을 잡아내질 못해. 이걸 우리가 이제 죽은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살아있는 개념 학습이 돼야 된다. 그걸 신영균이 해주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개념 학습을 할 거다. 단순히 개념이 이게 뭐다라는 걸 떠나서 지문에서 잡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로 시는 이런 방식으로 감상이 아니라 독해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독해를 해야 한다. 소설은 이런 방식으로 독해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그냥 문학작품을 읽는다고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읽으면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장에서 느끼면 망한다. 느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관성으로 가버리니까 객관적인 독해가 돼야 되겠죠. 그거를 배울 거예요. 영역별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작품을 자습서에 써 있는 거 말고 또는 선생님들이 여기다 주제 써주거나 뭐 시점 써주고 이랬을 때 받아 적는 거 말고 자기가 스스로 분석하고 정리를 좀 할 수 있어야겠다.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배울 거예요. 알겠나요? 할 줄 알죠? 어떻게 알아? 아직 수업도 안 했는데 다 알고 있대요. 국기공에서도 사실 이런 걸 좀 했죠. 지문을 스스로 분석 정리하는 방법, 이런 걸 좀 배울 겁니다. 그 다음 문제도 그냥 안 풀 거예요. 문제 유형별로. 자, 이런 문제는 이런 걸 묻는 거니까 이렇게 풀어야 돼. 이런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가 이런 데 있으니까 우린 이렇게 풀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전 영역, 문학 전 영역 다 나눠갖고 배울 거예요. 알겠나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문학 공부를 잘했구나. 알겠나요? 자, 그러면 강의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문학 전 영역 필수 개념을 배울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 저는 문학 개념 학습 완벽한데요. 그런 친구들은 이 강의를 안 들으셔도 됩니다. 단 본인이 개념 학습을 한 게 살아있는 개념인지, 단순히 나 역설법 알아, 나 공감각 알아, 이게 아니라 지문에서 자기가 잡아낼 수 있는지 그걸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개념 학습을 쭉 합니다. 각 개념에는 별표 표시가 다 돼 있어요. 이 별표는 역대 수능 시험지를 쫙 다 분석을 해서 출제 빈도에 따라서 별표를 쳐놨어요. 알겠죠? 별표 5개짜리다. 매년 출제된다. 이건 별표 2개다. 살짝 보고 넘어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념을 다 별표 순으로 해놨고, 그 다음에 개념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좀 보기 좋게 표형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역대 수능에 이 개념이 선택지에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지, 여기 잘 안 보여도 돼요. 선생님 설명하고 있죠. 기출 예시가 다 개념마다 달려 있어요. 역대 수능에는 이런 방식으로 선택지에 제시되더라. 알겠죠? 자, 뭐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죠. 별표 뭐 3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고 5개짜리도 있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영역별로 지문을 독해하는 방법. 다시 한번 감상이 아니라 독해라고 했습니다. 영역별로 지문을 읽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시는 이런 식으로 읽어내야 한다. 감상이 아닌 이성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지문 분석 정리를 하자. 소설은 이런 방식으로 해주면 된다. 이렇게 영역별로 스스로 작품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선생님이 제시해 줄 거예요. 이런 걸 또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 각 챕터마다 문제 유형이 이렇게 제시가 돼 있어요. 이런 개념에서는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 이런 개념에서는 이런 문제가 출제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이법을 이제 다 설명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답을 도출해야 돼. 이걸 얘기를 하고 같이 문제도 풀어볼 겁니다. 그냥 개념만 주구장창하고 OX 퀴즈만 하고 이게 아니라 수능형 문제들을 함께 풀어볼 거예요. 알겠나요? 이렇게 이제 강의가 구성이 돼 있어요. 교재 이제 여학생들의 취향에 맞춰서 문학이니까 약간 상큼하게 이렇게 분홍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자애들이 보기엔 좀 오그라드는 색깔일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세부 영역 강의들 디자인이 이렇게 나왔고 색깔이 이제 다른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분홍색으로. 색깔 마음에 들어요? 아니야? 아니, 난 마음에 들어요. 자, 봅시다. 자, 이 색깔인데 교재가 한 권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책 속에 또 책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일단은 강의용 본교재, 선생님과 같이 공부할 본교재, 그 다음에 요거 강의 순서 그대로 문제은행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풍부하게 좀 문제를 풀어보라고 복습용 문제편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해설지에 답만 홀랑 써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하나하나 정답, 오답까지 다 해설지를 써놨어요. 선생님. 알겠죠? 이거 문제 유형별로 돼 있는 문제은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여러분들 이제 기출문제집이나 이런 거 사면 한 지문, 아니 나는 시의 보기 박스 문제만 좀 여러 개 풀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냥 한 지문에 세트로 4문제 있고 막 이런 식이잖아. 근데 이거는 문제 유형별로 다 구별이 돼 있는 거야. 알겠죠? 앞에서 개념을 배우면 그 개념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 그 진도 그대로 문제은행에 수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풍부하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알겠죠? 이렇게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봐요.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문학 필수 개념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적은 없다. 즉,
내신 공부할 때 조각조각 뭐 대구법이 뭐다, 뭐 시점 구분,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뭐다, 편집자적 논평이 뭐다, 이런 식으로 내신 공부할 때 조각조각 개념 공부를 한 친구들, 한번 쫙 체계적으로 정리를 안 해봤다 이거지. 이런 친구들 도움 많이 될 거고, 그 다음 문학 지문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친구들, 특히 시 같은 거 읽을 때 나는 이 시어를 긍정적인 시어로 봤는데 선생님들이 이거 부정적이래. 또는 나는 이게 이런 의미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과 전혀 달라, 자습서를 보니까. 뭐 이런 친구들, 알겠나요? 그런 친구들 도움 많이 될 거고, 그 다음 문학은 꼭 두 개 중에 헷갈리는 경우들이 나와요. 이게 문법은 두 개 중에 하나 헷갈린다, 그럼 그건 틀린 거야. 그냥 모르는 거야. 근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니면 이거 같은데, 이런 경우들이 나온단 말이지. 그런 친구들한테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정확하게 왜 답이 요거일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얘기를 많이 할 거거든. 자, 그다음 시간 단축. 다시 말하면 잘 들어요. 공통 영역의 문학, 독서, 그다음 선택 영역의 화작 또는 이제 언어와 매체,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문학에서 시간 많이 줄여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독서 영역 문제 풀 때 충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학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친구들은 시간 안에 때려 죽여도 못 풉니다. 문학에서 시간 많이 단축해야 됩니다. 문학에서 시간 단축이 잘 안 되는 친구들, 특히 뭐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 들어가면 하염없이 그냥 시간 보내고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한테는 이 강의가 꼭 필요한 강의가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수강 혜택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 교재 전범위 손글씨 자료를 제공합니다. 손글씨 자료라고 하면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의 해설서를 봤을 거예요. 해설서 보면 기가 막히게 돼 있죠, 손글씨가. 이 손글씨 자료를 강의 전범위 다 제공을 할 거예요. 선생님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거기 벌써 한 3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거기 가입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손글씨 자료를 제공을 할 겁니다. 카페 가입했나요? 그렇죠. 그럼 글도 좀 남기고 그래, 걷다가. 자, 요거 손글씨 자료를 카페에다가 다 올려줄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수강생 전원, 요 카페에다 이거 올려준다고 그랬죠? 정혜원,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신영균 카페 정혜원이 된다. 원래 이게 이제 패스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보통 이제 정혜원 신청하고 이러는데, 이 단강 하나만 듣는 친구들도 이거 정혜원으로 등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문학 문제 은행들도 있어. 문학 문제 유형별로 시 보기 박스 문제 한 30문제, 뭐 소설 보기 박스 문제 한 30문제, 이런 식으로, 또는 영역별로 뭐 현대시, 고전시가 이런 문제 은행이 있습니다. 집에 프린터기 있어요? 그걸로 뽑아서 푸시면 돼요. 알겠나요? 정혜원으로 등업을 해드릴게요. 알겠지? 자, 선생님 강의 목표는 뭐예요? 1등급. 그렇지. 내 새끼들은 전원 1등급을 만들겠다. 항상 말하지만 불가능한 얘기예요. 신영균 강의를 들은 현강, 인강 학생들이 다 1등급 맞았어. 그럼 선생님 재벌 된다고 그랬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마인드로 가르치겠다 이거야. 실제로 선생님 제자들이 뭐 현강에서 조사를 해서 그렇지만 선생님 제자들이 1, 2등급 비율이 5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상위권 애들이 모였다라기보다는 국어를 잘 못하니까 국어학원을 다닐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수능에서는 결과적으로 1, 2등급 받은 비율이 거의 절반 이상 됩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어도 할 수 있어요. 자기 관리만 잘 되면. 알겠죠? 자,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봅시다.